여보세요? 네. 대타가 이렇게. 뭘 까먹어요? 시간을. 자, 빨리 얘기합시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예. 밤에 저도 보고. 예. 원래 구속적 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예.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 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합의에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그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 몸이 많이 아프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예.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예.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예. 몇 퍼센트입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예. 계산을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1%도 안 된다. 예.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 연세에.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리 10일 만에 법리 판단을 새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변경 사항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갑자기 법원이 본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럴 경우 변호사가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실제로 소용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양형사유에서 나중에 법원에 이른바 궤심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말려요. 그래서 이 적폐 관련 수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 김경수 교수가 질병 이를 이유로 그렇죠. 한번 청구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영태 씨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어요. 예, 그건 다른 이야기고 구속적부심. 예, 하여튼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에 체포 구속적부심을 넓게 크게 하나 더 보니까 그 두 건밖에 없는데 기각됐고 또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때는 암이었을 때도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지우고 모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또 없애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애초에 날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도 구속시켰고 이후에 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국에 안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줄어드니까 구속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일은 정말로 줄어든 거죠. 인용도 잘 안 되고. 적폐 수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질병위에. 아니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 했을 때 부하직원은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벌써. 그거를 그리고 내가 지휘를 했노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갑자기 아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대로 청구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이미 신청할 때 인용될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일이다. 저는 바보 됐어요. 어제 그럴 일 없다고. 기자분들이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러니까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는 양 변호사님께서 대답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새벽에 지금 전화 걸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판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대타 고생하셨고요. 스튜디오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위가 많습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또 짧게, 그것마저 알려주면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빨리빨리 가죠. 네네. 네. 숫자 딱딱딱. 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1.5%포인트 오른 73.1%고요. 부정평가는 22.3%입니다. 60대 이상 TK 보수층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60대 이상 TK 같은 경우는 50%대였는데 60%대 올랐고요. 그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초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주 지나면서 구여권 지지층이 재결집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간으로 봐도 71.5, 73.3, 72.8 이렇게 월, 화, 수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6개월, 7개월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다들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꺾이게 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안들 나오면 주저앉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의 이제 대통령들의 지지율이라는 게 그랬으니까요. 다른 나라들하고 보통. 근데 이렇게 계속 회복해가는 걸 보면은 지지율이 과연 떨어지겠는가 60% 이하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탄력입니다. 사실상 모든 정부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 상승 경직성이 있으면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라인을 봐도 이전 정부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피로감도 생기고.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북핵이 이런 거 하면서 훅 한번 떨어지죠. 네네. 60%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올라와요. 네. 몇 개월 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73.1%는 북핵 이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예. 예. 신기한 지지율 상황이고요. 어쨌든 돌아왔고요. 예. 네네. 정당으로 넘어가면 이번 주 주목할 것은 국민의당이 최저 지지율을 경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다가 18, 9%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16.7%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상승해서 51.8% 여전히 2주째 상승세입니다. 역시 대통령처럼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계속 이전에는 한국당이 뒤졌거든요. 근데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60대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4.9%를 기록해서 최저 지지율 동률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0.5% 더 하락해서 4.4%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월요일 일간 집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끝장 토론 하루 전이었죠. 3.8%로 떨어져서 창당 이후 일간 집계로 3%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3%대는 보통 잘못 누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간 지지율이, 이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500명 지지율 온체들을 따로 보는데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아예 안 나온다고 거의. 왜냐하면 이게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이 좀 울었을 때 일본 땅이라고 잘못 누르는 비율이 이 정도 좀. 예, 이 조사가 1,500명 조사에서 오차 범위가 2.5%포인트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지금 이걸 보면은 오차 범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잘못 변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네. 국민의당 조사 정확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예, 정의당은 오늘 정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9대 대선 이후에 가장 높은 7%포인트에 근접했습니다. 3위로 뛰어올랐고요. 한 주 동안 1.9%포인트 상승해서 6.9%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하락했죠?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상승 요인하고 같이 결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국가기관인 그 국가정보원에서 그 돈을 상납이나 수수하고 그것도 사적 유용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중도층, 진보층뿐만 아니라 9월 북핵으로 떨어졌던 보수층이나 TK 아주 전통적인 그 야권 지지층에서도 뭐랄까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것이 또 계속 확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11명이 새로 합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부여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진 않고 바른정당이 빠져나간 것도 바른정당이 미치는 타격 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러네요. 네, 바른정당은 지금 빼먹은 건데 0.1%포인트 하락해서 5.6% 횡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TK에서 19대 대선 이후에 한국당에 거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까지 밀렸거든요. 처음으로 TK에서 절반 이상으로 한국당 지지율 절반 이상으로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TK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언더독 효과인 것 같기도 불쌍하잖아요. 네. 뭐 정치라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TK에서 많이 빠졌는데 빠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으로도 가고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 쪽으로도 일부 가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번에 간단하게 그것만 알려주마 항목을 정한 것은 포항 지진 직후에 수능을 연기했는데 그때 말들이 많았죠. 예, 일부 논란이 잘했냐 있었습니다. 못했냐 한번 짚어봤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잘했다는 응답이 83.6%였고요. 잘못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잘했다는 응답이 우세했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포함하면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잘했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48.8% 대 42.4%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도 미워서 그래요. 네. 밉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대 이상은 80% 이상, 보수층도 60% 이상이 잘했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60대 이상에서도 81대 13인데 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거의 비슷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이 조금 더 넓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비해서. 네. 아니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면 뭘 결정해도 미운 법이니까요. 네. 자, 조사개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중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7%였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네. 김은희 기자가 계속 타이밍을 못 찾아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네, 조기 퇴근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타이밍을 놓쳤네요.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몇 퍼센트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예. 계산을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1%도 안 된다. 예.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없잖아요. 그 연세. 이게 말하자면 법리 10일 만에 법리 판단을 새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변경 사항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갑자기 법원이 본 거예요. 보통 이럴 경우 변호사가 그거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실제로 소용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형사유에서 나중에 법원에 이른바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알려요. 그래서 이 적폐 관련 수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 김경수 교수가 질병 이를 이유로 그렇죠. 한번 청구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영태 씨는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고 구속적부 심. 하여튼 구속적부 심에 체포 구속적부 심을 넓게 크게 하나 더 보니까 그 두 건밖에 없는데 기각됐고 또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때는 암이었을 때도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지우고 모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또 없애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애초에 날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도 구속시켰고 이후에 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국에 안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구속이 줄어드니까 구속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일은 정말로 줄어든 거죠. 인용도 잘 안 되고. 적폐수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질병위에. 아니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 했을 때 부하직원은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벌써. 그거를 그리고 내가 지휘를 했노라는 걸 본. 자, 오늘은 위기가 많습니다. 빠르게 이어가지고 또 짧게 그것마저 알려주면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빨리 가죠. 네네. 숫자 딱딱딱. 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1.5%포인트 오른 73.1%고요. 부정평가는 22.3%입니다. 60대 이상 TK 보수층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60대 이상 TK 같은 경우는 50%대였는데 60%대 올랐고요. 그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초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주 지나면서 구여권 지지층이 재결집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간으로 봐도 71.5, 73.3, 72.8 이렇게 월화수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6개월, 7개월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다들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꺾이게 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안들 나오면 주저앉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의 이제 대통령들의 지지율이라는 게 그랬으니까요. 다른 나라들하고 보통. 여보세요? 네. 대타가 이렇게. 뭘 까먹어요? 시간을. 자. 빨리 얘기합시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밤에 저도 보고. 예.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 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합의에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거를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몸이 많이 아프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게 인정을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갑자기 아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대로 청구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이미 신청할 때 인용될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일이다. 저는 바보 됐어요. 어제 그럴 일이 없다고. 기자분들이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는 양 변호사님께서 대답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새벽에 지금 전화 걸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판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대타 고생하셨고요. 스튜디오에서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